안녕하세요. 대박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6월 18일 치러졌던 지방직 9급, 자, 환경직이죠. 화학 해설 영상입니다. 자, 총평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난이도 수준으로 보면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딱 한 문제, 마지막 20번이죠. 그게 이제 9급 문제로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되고요. 설사 그 부분의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어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극성 분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게 뭐죠? 쌍극자 모멘트죠. 요거의 합이 0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분자의 구조, 그렇죠? 모양, 이 구조가 대칭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극성 분자라면 비대칭적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CO2는 자, 이런 거 구조식 그리면 안 되죠? 직선형, 선형이에요. 그렇죠? 선형이니까 대칭적이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에요. 즉 무극성 분자예요. BF3도 평면 삼각형이에요. 느낌이 대칭적이죠? 역시 무극성 분자. 자, PCl5는 삼각 쌍뿔형이죠. 이건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평면 삼각형에 이렇게 높여 있는 상황에 가운데 인이 있고 요 세 꼭지점에 염소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것 자체만으로는 저 BF3처럼 평면 삼각형에 해당이 되니까 무극성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PCl5니까 염소가 두 개 더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인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쌍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평면 삼각형만 보면 무극성인데 거기에 직선형도 무극성이잖아요. 따라서 결론이 무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PCl5는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애이기 때문에 얘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애입니다. 그 다음에 CH3Cl, 이제 얘가 다 무극성 분자니까 정답은 얘죠. 그렇죠. 얘는 삼연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수소가 있는데 얘만 염소다 이런 얘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전기 음성도라는 거 아시죠? 이런 전기 음성도를 힘으로 나타냈을 때 그 힘이 벡터니까 우리가 전기 음성도의 벡터 합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전부 다 전기 음성도가 탄소가 약간 크죠.
그래서 여기가 수소면 이 네 개가 다 힘이잖아요. 크기, 힘, 벡터. 그게 합이 0이 될 텐데 얘는 염소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치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화살표가 합이 0이 되어야 무극성인데 얘 때문에 무극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답이 된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 자, 2번 기체와 관련된 문제. 이상기체 간화의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P,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요한 게 뭔가요? 이상기체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기체가, 기체난데 중요한 건 뭐죠? 양이 같단 말이지. 몰수가. 그럴 때 온도, 압력, 온도, 부피 압력이 달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법칙 중에서 기체의 법칙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몰수만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일-샤를의 법칙은 결국 몰수는 온도,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몰수에 대해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일-샤를의 법칙은 이런 거죠. 우리가 뭐죠? 이게 1이 무슨 뭐라는 거예요? 처음 상태. 2가 나중 상태. 그렇게 돼도 몰수가 일정한 경우에는 압력, 부피, 그 다음에 온도를 변해도 몰수의 변화가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은 기체의 종류가 같을 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일 때 몰수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기체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 똑같죠. 그렇죠? 결국 요 1, 1, 1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돼요? 가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2가 나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가 다른 경우, 기체의 종류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체 문제를 풀 때는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가 같건 다르거나 문제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온도가 2배 됐네요. 그러니까 분모가 2배 된 거죠. 부피도 몇 배 됐어요? 2배 됐어요. 부피가 분자에 있으니까 자 분모에서 2배, 분자에서도 2배, 2배, 2배 상쇄되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압력은 어떠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 농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농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예요. 정의만 잘 알고 계시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먼저 1번은 몰농도니까 부피분의 몰수, 몰랄 농도 이게 중요하죠. 용매고 그 다음에 단위가 킬로그램이라는 거. 맞죠? 질량 100분율,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인데 얘가 용매가 아니죠. 뭐죠? 용액이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ppm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요 100 대신에 10의 3승을 더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같다. 맞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은. 농도에서는 시작이 정의다.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 그게 문제되는 거고요. 4번. 화학 결합과 분자 간 힘. 자, 메테인은 공유 결합으로 좋죠? 이루어진. 자, 아까 우리 그렸던 게 얘잖아요.
이렇게 수소가 있는 게 인데 메테인인데 이거는 극성이 아니고 무극성이네 다. 틀렸고요. 2번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항상 액체다. 항상 뭐죠? 고체죠, 고체. 소금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력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붙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고체 상태를 말하는 거죠. 2번은 틀렸고. 3번.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액체 상태면은 뭐지? 우리 용융액이라 그러죠.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냐, 흐르냐의 관건은 뭔가요? 전하를 띤 이온들이 뭐 해야 돼요?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상온에서 고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은 있는데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액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액체라는 거는 고체가 이렇게 붙어 있던 애가 떨어지는 거야. 막 떨어져 나가, 멀리 떨어져 나가면 그게 기체인 거고,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동하지 못하지만 액체가 돼서 떨어져 있으면 이거 나름대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전도성이다. 따라서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이용이. 또 뭐 어디서도 흘러요. 수용액이죠, 수용액. 수용액이라는 말도 붙어있던 애들이 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거야. 떨어져 나갔어.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용융액,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틀린 말이고 4번 비극성, 무극성이죠.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그러면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작용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힘이 분산력이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자, 5번. 이게 양론 문제인데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만들 때 1몰의 산소와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은 이랬어요. 우리 항상 양론에서 공부할 때 질량 이런 거 많이 묻죠. 그러면 수소의 질량이니까 수소의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게 수소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수소의 분자량은 2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관건은 뭐다? 몰수다. 근데 얘는 지금 화학 반응에 의한 거니까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야죠. 따라서 우리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 보면 물, 그다음에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반응식에서 산소가 1몰이래. 반응하는 수소는 1대2니까 몇 몰이어야 돼요? 2몰이어야 돼. 아, 그래서 2몰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에 그램 퍼 몰 하게 되면 수소의 질량은 4g.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양론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산화환원과 관련된 문제네요. 산화수 문제. 자, 황의 산화수가 나머지와 다른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산화수니까 금속, 수소, 산소, 할로젠 얘네들의 산화수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황처럼 모르는 거 나오면 알고 있는 수소의 산화수와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이 얼마다?
영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죠. 따라서 요 수소가 산화수가 1이죠. 대부분 1이고 그런 애가 2개. 황해 산화수 모룰라 X 합은 0 해서 저 황해 산화수는 마이너스 2. 2번은 산소 우리 알고 있는 애죠. 따라서 황 모르죠. X.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 그런 애가 3개 있는데 그 합은 0. 따라서 X는 플러스 6. 그 다음에 납은 금속이죠. 금속인데 납의 산화수는 요 전체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황산이온. 이 전체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요 납은 얼마여야 돼요? 플러스 2여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황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 황산 이온만 우리가 보면 역시 황은 모르잖아요. X 산소 마이너스 2인데 그런 애가 4개. 자, 우리 요 황산 이온만 보는 거니까 전체 산화수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역시 X 계산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밑에 황산에서도 얘랑 똑같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에서의 황은 전부 다 플러스 6.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6. 그러니까 1번의 황만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의 산화수와 나머지가 다른 것은 1번이다. 역시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7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 양성자는 음의 전하를 띈다. 거의 없죠. 그렇죠? 양성자는 음이 아니고 양의 전하를. 니은, 중성자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말이 안 되죠. 원자의 대부분은 어떤가요? 빈 공간이죠. 그리고 요런 표현,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원자의 질량, 그렇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그건 뭐죠? 핵이죠, 핵. 그리고 그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의 혼동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성자,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성자가 아니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보기를 보니까 디귿과 리을이 맞겠네요. 전자는 원자 핵의 바깥에 위치하고요. 리을, 원자량은 질량 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상대적 질량이다. 그렇죠? 상대적 질량을 말하는 거다. 상대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7번에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됐고요. 8번. 온실 효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환경직 수험생들이니까 잘 아시는 거죠. 온실 효과가 가장 작은 것은 CO2, 메테인, 에탄올이 온실 효과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HFC, 이거는 뭐 말하는 거예요? 그 냉매로 유명한 그 CFC. C가 하나가 클로린이잖아요. 그 염소를 수소로 대체한 거. 그렇죠? 그게 HFC. 역시 뭐 온실 효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가장 작은 것은 에탄올이다. 상식적인 문제죠. 자, 9번. 요 9번은 좀 답은 쉽게 나왔는데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푼 문제들하고는 좀 달리 괜찮은 문제였다. 자, 중성 원자래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임의의 원소로 나왔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원자냐, 이온이냐, 이걸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의 꼭동그라미를 치셔야죠. 원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X, Y, Z가 전부 다 전기적 중성이다 이런 얘기죠. 얘가 만약에 이온이다 이렇게 되면 중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원자냐 이온이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전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러고 나오면 빨리 이제 뭐 해야 되죠? 전자수 세야죠. 3개니까 X는 리튬이고요. 얘는 4개니까 Y는 베릴륨이고요. Z는 4개, 8개니까 산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체크해야 돼요? 리튬, 베릴륨, 산소는 전부 다 같은 주기다. 그렇죠. 게임 끝났어. 같은 주기니까 꽃갈콘.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사이즈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시니까 체외각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리튬이 X고 베릴륨이 Y고 얘가 Z네요. 체외각 전자의 개수는 Z가 이게 체외각 전자니까 원자과 전자수고 원자과 전자수는 족수잖아요. 족. 그러니까 얘가 16족이니까 6개, Y는 2족이니까 2개, 리튬은 1족이니까 1개. 그래서 답이 1번인 거다. 그렇죠. 이제 요게 순서 조종을 달리함에 따라서 난이도가 훨 달라지거든요. 1번이 아주 평이한 건데 우선순위로 1번이 됐어. 이제 시험을 쉽게 출제해 주신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2번은 틀렸는데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따라서 Z가 제일 커야 되고 Y가 아니고 그러니까 X가 아니고 Y이어야 되고 이런 순서죠. 3번 원자 반지름의 크기. 이게 꽃갈콘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제일 커요? 리튬이 제일 크죠. X가, Y가, Z가.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잘못된 거. 4번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4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4번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그렇죠.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보통 우리가 등전자 위주로 출제가 되죠. 전자수가 같을 땐 원자 번호가 클수록 힘이 세지니까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2 마이너스고 요게 2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다음이 얘가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무슨 얘기냐면 등전자이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등전자냐 확인해 보면 얘는 지금 Z인데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전자 수가 10개. Y는 전자가 4개인데 2 플러스니까 2개 잃었잖아요. 2개. 얘는 전자 3개인데 전자 하나 잃었다는 얘기니까 얘도 2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전자 수가 많은 얘네들. 그렇죠? 결국 얘는 껍질이 2개니까 얘가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가 등전자. 전자가 2개, 2개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우리 뭐 판단해요? 원자 번호. Y는 4번이고 X는 3번이니까 Y가 양성자가 4개 있고 얘가 3개 있는 거예요.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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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9번이 그나마 좀 고퀄의 문제였고 특히 4번 같은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4번 같은 지문은 매번 출제되는 거예요. 매번. 그렇죠? 아주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10번.
10번 알칼리 금속 문제. 야,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얘는 안 나왔어. 출제되지 않았어. 그래서 제끼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 이게 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꼭 꼼꼼히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2015년도에는 좀 난이도 있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쉽게 나왔습니다. 2주기에서 4주기 알칼리. 그러니까 누구예요?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네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옳은 것은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냐,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냐 커지냐. 원자 번호가 커지죠.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힘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따라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힘이 작아지니까 전기 음성도도 어때요? 작아져요. 그래서 1번이 맞아요. 그렇죠? 끝. 2번 정상 녹는 점이 높아진다. 요거는 우리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위로 이게 리튬이잖아요. 그러면 녹는 점이니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체가 액체되는 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를 나타내려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봐야죠. 그렇죠? 이게 리튬 고체예요. 그러면 나트륨은 얘가 2주기고 3주기니까 이거보다 클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체, 액체를 만들고 싶으면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얘랑 이렇게 되는 게 액체죠. 그렇죠? 그럼 얘도 이렇게 되는 게 액체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어있던 애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있는 건데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를 떼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얘가 세게 붙어있으면 떼어내기가 어렵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녹는점이 높아진다. 이 얘기잖아. 그럼 이때의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게 정전기적 인력인데 얘네들은 다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애고 결국은 요 길이, 이거 이제 결합 길이죠. 이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훨씬 짧죠. 짧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크죠. 정전기적이 크다는 얘기는 세게 잡아당긴다. 떼어내기 어렵다.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녹는 점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녹는 점이 낮아진다. 이것도 틀렸어요. 3번이 좀 주의해야 되는데 25도씨 1기압에서 밀도가 작아진다. 자, 리나크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 얘 원자 번호 3번 11, 19니까 양성자가 8개씩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양성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게도 어떻게 돼요? 무거워진다. 그런데 얘네들이 전자수도 늘어나면서 껍질이 어떻게 돼요? 껍질도 늘어나죠. 껍질도 늘어나는데 핵과 전자 사이의 그 거리, 그게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늘어나죠.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갈 때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리튬, 나트륨 요만큼 늘어났단 말이에요. 칼륨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만큼 늘어난단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가 늘어날수록 질량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전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껍질 수도 늘어나는데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갈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양성자가 늘어남으로써 질량이 늘어난다니까. 그런데 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껍질 수도 늘어나는데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늘어날 때 부피가 질량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밀도가 오히려 감소해요. 어디에서만? 칼륨에서만 감소해요. 그럼 칼륨 밑에 다시 누구 있어? 세슘 있잖아요. 세슘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전에 2015년도에 나왔단 말이지. 이거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거라니까. 3번이 25도 실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역시 틀린 지문이에요. 작아진다도 틀린 지문이고 증가한다도 틀린 지문이에요. 왜? 칼륨일 때 밀도가 어떻게 돼? 감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가 있는데 그냥 밀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린 지문이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올해 문제는 평이하게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서는 여러분이 꼭 이 밀도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칼륨에서 감소가 있다는 거. 4번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커진다. 이거는 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문제지. 이게 같은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그대로죠. 한 개로. 자, 10번의 정답은 답은 이제 쉽게 찾았어요. 특히 이제 밀도와 관련해서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 11번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 여기 키워드가 여러 개 있어요. 기체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원자. 이것도 키워드예요. 그렇죠? 원자일 때에 돼. 이온일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전자 몇 개? 한 개. 자, 지금 기억을 우리가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온의 에너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가 기체가 아니고 뭐예요? 고체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다 틀린단 말이지. 이런 문장을 꼭 화학 반응식으로도 만들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론에는 어때요? 그러면 기체야 기체. 이렇게. 얘도 이온화 에너지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하셔야죠. 그렇죠? 얘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원자가 아니고 이온 상태예요. 따라서 이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 지금 정확히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지. 우리 이거 이름이 따로 있죠. 얘는 몇 차? 2차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지금 저기서는 1차 이온화 에너지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역시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문제 주세요. 얘 이온화 에너지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아니단 말이죠. 왜죠? 전자 몇 개 떼어냈어요? 2개 떼어냈단 말이죠. 역시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화학 반응식과 함께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었고요. 니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일수록 양연이 되기 쉽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수험장에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외워놔야 돼. 1차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
1차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떼어내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죠.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그렇죠? 틀려요. 틀린 지문입니다. 전자 친화도라는 건 있죠. 전자 친화도가 큰 원소일수록 음이온은 어떠나요?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 개념이죠. 이런 거는 수험장에서 판단 못해요. 문장을 이해하고 외워야 문제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불가능해요. 판단이. 자, 1차 이온의 에너지가 큰 원소일수록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예요. 니은은 틀렸고. 순차적 이온화 과정에서 2차 이온의 에너지는 1차 에너지보다 항상 크죠. 전자를 떼어내고 났는데 순차적으로 연달아서 또 떼낸단 말이지. 당연히 그러면은 뭐예요? 정정기적 인력이 더 세지죠. 유효 핵전화가 커지니까. 따라서 2차 이온의 에너지는 1차 이온의 에너지는 항상 크다. 자, 맞는 얘기. 자, 뭐가 맞나요?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고체 알루미늄은 면심 입방이고 고체 마그네슘은 육박 조밀산, 육방 조밀산. 야, 이거는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 단체, 면, 단순, 채심, 입방, 육방 조밀은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특히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는 부분인데 하여튼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알루미늄은 입방이잖아요. 입방. 여기 입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입방이 뭐예요? 삼연체 말하는 거예요. 큐빅.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얘가 면심이잖아요. 면심이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그 다음에 원자의 쌓임 효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쌓임 효율이 뭔지 아시죠? 공간을 입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지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알루미늄이 면심이니까 74%로 가장 효율이 좋아요. 단순, 채심, 면심.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심이 74% 가장 좋은데 육방 조밀 쌓임도 같냐? 이건 잘 모르겠다. 일단 패스 모르면 4번 원자의 베이스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면심이잖아요. 이게 베이스가 12죠. 육방 조밀도 12예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답이 4번이고. 3번은 그래서 이제 3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둘 다 74%로 효율이 같아요. 그래서 이 효율 자체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아니 그 쌓임 효율이라는 게 격자의 부피분의 입자의 부피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곱하기 100한 게 쌓임 효율이 대단하게 이 격자의 부피는 전부 다 입방체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가 A라 그러면 격자의 부피는 A3가 되는 거고 입자의 부피, 여기 입자가 하나 있잖아요. 입자의 부피는 9잖아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요. 반지름은 우리가 단체면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입자 수 하게 되면 입자의 부피 이거 계산하면 효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 그렇죠? 이런 것도 출제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효율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육방 조밀 쌓임의 효율은 잘 모르죠. 그냥 면심이 제일 좋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육방 조밀도 74%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단체면 이렇게 외우잖아요. 입자수 단체면 그 다음에 육방이니까 단체면 6 1, 2, 4, 6 이게 입자수고 베이수가 6, 8, 12, 12
이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배수가 얘가 더 크다. 이게 그냥 바로 해당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3번 화학 반응. 화학 반응도 이게 좀 너무 허탈하게 나온 것 같아. 1번 1차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 1차 반응이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이게 1차 반응 아니에요. 당연히 농도가 증가하면 속도도 증가하고 1차기 때문에 2배 증가하면 속도도 2배 증가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다단계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는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허탈하죠. 빠른 게 아니고 느린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그렇죠? 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촉매를 사용하면 전이 상태의 에너지 준위는 낮아진다. 요 전이 상태 또는 뭐라 그래요? 주로 우리 활성화 상태라 그러죠. 에너지 준위는 낮아진다. 반응물, 생성물. 요게 이제 뭐예요? 전이 상태, 활성화 상태. 촉매를 사용하면 얘네들이 낮아지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참고적으로 이 엔탈피 변화량은 영향이 없고, 그렇죠? 4번 활성화 에너지가 0보다 큰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속도 상수 K와 관련된 얘기죠. 얘는 아레니우스 상수의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0보다 큰 반응.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표현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그럼 당연히 0보다 크지. 요게 지금 반응물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의 에너지. 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럼 당연히 얘가 0보다 커야지. 그렇죠? 지극히 예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0에 근접한 반응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학 수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가 얘 아니에요. 얘. 반응 속도 상수가 얘잖아요. 반응 속도 상수가 그 온도가 증가하면 이 전체는 감소하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렇게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13번의 정답은 2번. 14번.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게 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얘가 이가 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화 바륨이 0.1몰이 있으면 수산화 이온은 몇 몰이 있느냐? 가수가 2니까 0.2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 가수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를 0.1몰을 녹였어. 그럼 얘는 몇 몰이 생긴다고요? 0.2몰이 생긴 거죠. 그러면 먼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고 부피 10리터 몰수가 0.1몰이 아니고 0.2몰이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거 몰 농도가 어떻게 돼요? 0.02 몰 농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소이온의 농도니까 지금 여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원칙적으로 물의 이온급 상수가 주어져야죠. 온도는 25도씨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되죠. 25도씨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얘가 0.02 몰롱도.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5.0이 되는 거고 12에 더하면 13.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부피 저런 거는 꼭 동그라미 치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5번 오존에 대한 설명으로 이랬어요. 환경직이라서 이게 오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공면구조를 갖죠. 그 다음에 분자의 기하구조는 구분. 우리 오존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공면구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입체수 4, 부분형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색깔과 냄새가 없다. 오존이 색깔이 있나요? 약간 그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그게 무슨 냄새라 그래야 되나? 쾌쾌한 냄새? 그러니까 책에는 신랄한 냄새? 야, 이런 냄새도 있나? 하여튼 그러니까 냄새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환경지 여러분들은 뭐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색깔도 있고 냄새도 있다. 4번은 얘도 좋은 지문인데 산소보다 산화력이 더 강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산화력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는 상대를 산화를 잘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화력이 강해. 그러면 오존 자체는 뭐 잘하는 거예요? 환원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환원을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방을 산화를 잘 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산화력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말뜻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존 어디에 써요? 이게 그러니까 남을 잘 산화시키니까 뭐 상하수도 그렇죠? 수질 거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악취 제거하는 데 쓰이고 그러잖아요. 다 산화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 16번 다음 문제. 요 16번 문제는 좀 고급진 문제였다. 이중결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돼. 이중결합이 뭐 여기 있네. 하나, 둘, 두 개 맞고 sp3 혼성을 갖는 탄소 원자의 개수는 3개다. 그러면 이게 sp3니까 그렇죠? sp3니까 입체수가 얼마짜리죠? 입체수 4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체수 4라는 거는 주위 원자 수 더하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의 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요게 탄소잖아요. 그렇죠? 요게 탄소예요, 요게.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고. 요것도 탄소죠. 이런 거 아시죠? 다 탄소. 이렇게 돼 있을 때 혼성을 갖는 거. 그러니까 입체수가 4인에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요 탄소의 입체수는 주위 원자 여기 산소 하나, 탄소 하나. 그러니까 주위 원자 수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 수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입체수 4. 따라서 얘는 sp3 혼성.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먼저 뭐부터? 수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입체수 4야? sp3 혼성. 세 개냐 그랬으니까 얘 하나고 얘 하나고. 얘는 어떻게 돼? 여기도 뭐가 있어요? 수소가 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건 생략이 안 되어 있네. 수소가 나와 있네. 하나, 둘, 셋, 넷. 얘도 sp3고. 얘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입체수를 따질 때 다중결합은 단일결합을 취급하니까 얘는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그래서 3개가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sp3의 혼성궤도 함수를 갖는 애. 3번 탄소 원자는 모두 sp3냐? 역시 sp3니까 똑같아요. 입체수는 4고. 그러면 산소가 얘 볼까 얘? 얘는 지금 원자 수는 탄소랑 결합해 있으니까 하나고, 여기 이렇게 옥텟을 만족시켜 보면 비공유 전자쌍에 2쌍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비공유 전자쌍 2쌍에 탄소가 하나니까 입체수가 3이에요. 3. 입체수가 3이면 sp2 혼성궤도 함수죠. 따라서 얘가 틀린 거예요. 지금 요 산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옥텟을 만족시켜 보면. 그럼 원자 수가 1개, 2개, 셋, 넷. 입체수 4에 따라서 얘는 sp3. 얘도 매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다 똑같아요. 다만 얘만 sp2 혼성을 갖는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은 카이랄 중심인 탄소 원자의 개수는 2개다. 카이라는 게 뭐예요? 탄소가 4번 결합하는데 이 결합하는 애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른 애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탄소인데 얘가 카이란이냐? 일단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수소 이렇게 있죠? 수소 같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카이랄이냐? 그럼 얘는 1개.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게 이것까지가 하나의 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 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있어? 수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랑 다 다르죠? 카이랄이. 그 다음 얘도 카이랄이냐? 얘. 그럼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둘, 셋, 넷. 얘 역시 카이랄이네. 그렇죠? 카이랄은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같은 애들이랑 결합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카이랄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요 2개가 카이랄 탄소다. 자, 16번의 정답은 3번. 좀 답은 쉽게 찾았는데, 그렇죠? 고급진 문제였다. 17번. 루이스 구조 이론을 근거로 다음 분자들 중에서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화의 합은. 그 다음 이 I3-는 공명 구조는 아니죠. 구조식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중심 원자는 얘란 말이지.
그러면 17족이 비공유의 전자쌍을 3쌍 갖고 있어 옥테를 만족하면은 0이죠. 얘도 0이고 전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중심 원자인 아이오딘의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1이에요. 형식 전화 어떻게 구하나요? 원자과 전자수 빼기 자기만의 전자수 이렇게 돼요. 원자과 전자수 7 빼기 자기만의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오딘의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1이고 OCN 마이너스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죠. OCN 마이너스는 공명 구조가 3개예요. 이런 애, 그렇죠? 이게 다 이게 공명 구조인데, 아이고 여기서 중심 원자는 탄소죠. 전부 다 뭐예요? 4번 결합했죠? 0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외워서 그려야 돼요. 시험장에서 개수 세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얘네들의 형식 전화를 다 구해보면 얘 0이고 얘 0이고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비공유의 전자쌍이 한 쌍이 늘어나면 그만큼 형식 전화는 줄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0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산소는 2쌍일 때 0인데 하나 줄었으니까 얘는 플러스죠. 얘는 한 쌍일 때 0인데 2쌍이나 늘었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는 한 쌍만 있으니까 15족 한 쌍이 있으니까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이런 건 빛의 속도로 해야 된다. 빛의 속도로. 자, 이것도 17번도 쉽지 않은 그렇죠? 고급진 문제였다. 자, 그다음 18번. 이게 화학 평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좀 허탈했죠. 문제 여러분이 푸시면서 허탈하셨을 것 같아. 탄산 칼슘이 분해되는 반응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평형 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기억, 온도 T에서 CO2의 부분 압력은 0.1기압이냐. 자, 이 반응의 평형 상수는 K인데 고체는 표현되지 않죠.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값이 0.1이니까 CO2의 분압은 역시 0.1기압. 당연한 얘기죠. 기억 맞고. 평형 상태에서 탄산칼슘을 더하면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다. 반응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정반응이 진행되겠죠? 라고 하시는 분 없겠죠. 그렇죠? 초짜도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평형상수에 표현된 애들, 이 평형상수식에 표현된 애들의 농도 변화만이 평형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탄산칼슘 얘 표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쳐 넣어도 평형 이동 있다 없다? 없다. 틀렸어. 디귿 평형 상태에서 CO2를 일부 제거하면 얘는 지금 평형 상수식에 표현되는 애들이 얘가 줄면 정반응이 진행돼서 CO2의 양을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CaO 얘 정반응이 진행되니까 얘의 양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다.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형 상수식에 표현된 애들만 평형을 이동시킨단 말이죠. 왜? 평형 상수식에 표현된 애들만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19번. 헤스의 법칙인데, 이거 뭐 너무
고전적인 그렇죠? 그런 문제. 자, 결합 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결반생으로 푸는 거죠. 자, 따라서 엔탈피 변화량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주의하셔야 될 게 D 결합 에너지 여기에는 CH 결합이 있죠. 요 CH의 결합 그게 몇 개 있나요? 4개 있다 그렇죠? 더하기 반응물 이중 결합이죠.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D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빼기 CO2에는 CO라는 결합이 있죠.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2 이렇게 되는 거. 특히 주의해야 할 거. 예. 자, 물에는 OH 결합이 있죠. 물 하나에는 OH 결합이 2개 있어요. 근데 그런 물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OH 결합은 몇 개 있는 거다? 4개 있는 거다. 이게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고 얘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그냥 문제 딱 보고 4 곱하기 100 2 곱하기 120 2 곱하기 190 더하기 4 곱하기 110 해서 마이너스 180 바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을 좀 하시면 쉽게 되는 그런 문제.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이 20번 문제는 제가 총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급 수준을 좀 벗어나는 7급 쪽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도 그냥 정성적인 문제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대비를 하셨으면 그냥 평이하게 기전력 푸는 문제로 하면 되는 거고 대비를 못했으면 왜 1.1이 없지? 이 다니엘 전지니까 1.1V 아니에요. 왜 1.1이 없지? 뭐 이런 그런 문제고. 자, 20번은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되는데 뭐 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얘기의 시작은 화학 전지는 그러니까 갈바니 전지죠. 농도에 영향을 받는가 이렇게 되는 시작이.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수능 화학 2에서는 화학 전지는 기전에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수능에서는 표준 상태일 때만 나와요. 표준 상태가 뭐나요? 전해질의 농도가 1.0 몰 농도일 때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화학에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지를 만드는데 전해질의 농도가 어떻게 1.01 몰 농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보다 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표준 상태가 아닌 비표준 상태일 때 전지의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 따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네른스트식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정통적으로 나왔어. 이거 내가 매번 수업을 하는데 하면서 안 나온다. 얘는 안 나온다. 근데 그냥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된통 나왔어요. 정면으로 나왔어. 정면으로. 그래서 네른스트식은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냐? not을. 이게 무수야. 이게 이제 표준 상태일 때의 기전력을 구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눈에 보였어야 돼. 0.1, 0.01. 내용을 알아야 이게 보이지. 내용을 모르면 이거 다 뭘로 보여요? 1.0으로 보인다니까. 0.1이야. 표준 상태가 아니야. 이런 얘기.
바로 내리는 식 들어가는 거죠.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표준 상태일 때 마이너스 n분의 0.0592의 로그 q. 이게 내리는 식이에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는 이 넛은 뭐예요? 표준 상태이니까 여기 기전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전이 이게 환원전이니까 누가 환원 더 잘해요? 얘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0.34가 되는 거고. 더하기 산화전이는 얘가 산화될 거 아니에요? 역반응. 그래서 플러스 0.76. 이게 1.1V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 전지의 기전력이 1.1V잖아요. N은 뭔가요?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2몰 아니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0.0592의 로고. 이렇게 Q가 뭐예요? 반응 지수라니까. 반응 지수 어떻게 써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인데 지금 얘가 산화되고 얘가 환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환원되는 애예요? 얘잖아요. 얘가 뭐예요? 반응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식을 써보면 이 전지의 반응식은 아연이 산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연이 산화되고 얘가 환원되는 거.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정확히는 불이 이온의 농도, 아연 이온의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Q. 불이 이온의 농도가 얼마예요? 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얘는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0의 마이너스 10이죠. 없어지죠. 따라서 이거 대충 0.06이잖아요. 1.1 빼기 0.03이니까 1.07이 돼야겠네. 볼트. 그래서 20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2019년도에도 그 전이금속의 이성질체, 결정장 이론을 이용한 이성질체가 나왔어요. 이거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나온단 말이지. 올해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방직 9급 화학 문제가 참 대비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넓게 하되 출제된 이게 다 7급에서 다루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급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7급에서 그냥 9급으로 휙 던진단 말이지. 그런 문제들이 생뚱맞은 애들이란 말이야. 아니다. 생뚱맞은 애들이 아니라 7급이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 문제만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대비하시면 된단 말이지.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번 이거는 올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절대 안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공부를 하실 때 안 나왔으니까 안 하고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하고 나왔으니까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렇죠? 폭넓게 공부를 하시고 범위를 넓히실 때는 기존의 7급이나 이런 부분 또는 경력 경쟁직 거기까지 언급됐던 문제들 분야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좀 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